가놨는데. 자, 그러면은 문제로 가볼게요. 미안, 여기 문제들은 아무래도 완전 쉽지는 않죠. 여기는 문제들이 다 기출 문제들만 들어가 있고, 그리고 교평수 모음 특징이 뭐냐면은 웬만한 4점짜리 문제들은 보통 다 집어넣어 놓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제 스텝 1에 해당하는 이제 2점, 3점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비슷한 것들은 그냥 다 빼고 있습니다. 비슷한 거를. 그래서 문제 수가 좀 적어요. 그러니까 유형 정리가 안 돼요. 이것만 가지고는. 그래서 마프 시너지를 더 주고 있는 거고. 이거 준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죠? 우리는 사고 있는 거고. 자, 그러면은 합성함수의 미분법. 일단 스텝 1에 있는 문제 간단한 거부터 하나만 좀 풀고 넘어가 봅시다. 자, 11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조금 헷갈릴 수는 있습니다. X에도 못 집어넣어야지. 여기도 못 들어가야지. 오랜다. 1이구나. 미안해. 1이네. 그렇죠. 11번 문제는 뭐 너무 쉽죠. 자, 그러면은 얘는 양변의 x에 대해서 미분해 본다 그러면은 어차피 얘는 겉껍데기 f, 정역이 x가 아니면 무조건 합성함수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얘는 겉껍데기 미분에다가 5x- 미분한 거 하나 더 곱해줘야 되고요. 그럼 지수함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수가 x인 경우가 지수함수인 거고, x 대신에 x제곱 마이너스 1이 들어갔으니까 얘도 합성함수. 그래서 겉미분에다가 속미분 한 번이 더 곱해줘야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 5로 나오니까 5 곱하기 f 프라임 5x-1, 그 다음에 2의 x제곱 빼기 1에다가 속미분 2x 하나가 곱해지는 걸로 들어가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f 프라임 4가 나오려면은 x에다가는 1을 집어넣어야만 되겠죠. 그래서 5 곱하기 f 프라임 4는 여기 x에다 1 집어넣으면 2의 0제곱 곱하기 2 곱하기 1, 따라서 2의 0제곱 1이니까 f 프라임 4는 5분의 2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너무 쉬운 문제. 자, 그 다음에 12번 한 번만 해볼게요. 12번. 자, 요거는 저기 편미분 사용해서 문제 푸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원칙적인 풀이를 좀 이용해서 들어가 보기 바랍니다. 이게 수투에서도 엄청 강조 많이 하는 문제예요. x랑 y의 관계식이 나와 있으면 무조건 덤수를 구할 수 있어요. 무조건. 이거 다음 시간 테스트에다가 편미분은 안 되는 걸로 집어넣을 거예요. 안 되는 걸로. 원칙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에 관련된 걸로만 문제를 좀 집어넣을 겁니다. 12번. 도함수 정의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 일단 시작에 관련된 얘기만 한번 해볼게요. 되는 친구는 그대로 풀고요. 자, x랑 y의 관계식이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함수값이에요. 그쵸? f값이에요. 정역이 x 플러스 y고 그 다음에 얘도 함수값 곱한 거 거기다 함수값도 하고 함수값도 하고 그래요. 사실 우리는 함수값들이 나와 있을 때는 차이가 나와 있어야 편해요. 왜냐면 그 차이를 봐서 변화율을 구할 수 있고요. 그 변화율로 근본 도자를 사용하고 있는 근본함수, 도함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기울기 함수예요. 자, 결과적으로는 얘에 대해서 함수값 몰라 그냥 이 그래프는 그냥 다시 한 번만 그려볼게요. y는 fx라는 지점이 있을 때 얘는 지금 x 플러스 y 지점에서의 함수값이에요. 그렇죠? 얘가 함수값 fx 플러스 y예요. 그렇죠? 이 x랑 이 x랑 지금 다른 거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변화율을 구해주면 좋기 때문에 뭐가 있으면 편해요? fx가 있으면 편하겠죠? 그래야 변화율을 구하기가 편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변화율을 구하기가. 그래서 x의 변화량 y분의 y의 변화량 fx 플러스 y 빼기 fx 이걸로 들어가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작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얘는 이대로 냅두는 게 아니고 변화에 초점을 맞춰보자. 결국에는 fx 플러스 y에서 양면에다가 fx 하나를 빼면은 정역의 변화량 y에 대한 함수값 변화량이 나오기 때문에 보기가 수월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른쪽에는 fx 곱하기 fy 그 다음에 fx 하나 뺐으니까 얘는 플러스 3fx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플러스 4fy 플러스 12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놓고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이게 지금 함수값의 변화량을 정역의 변화량으로 나눠주면 얘는 순간 변화율이 평균 변화율이 되겠네요. 평균 변화율. 걔 극한 보내면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뭘로 나눈다? y로 나눠보자라는 거예요. 이때 y는 0이 아니어야만 됩니다. 0이 아니어야만 돼요. 양변을 y로 나눴어요. 그러면 평균 변화율이 나오겠고요. 여기에다가 뭘 씌운다고요? 극한을 씌워보자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근본 함수, 도함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 조금만 더 풀어볼게요. 그래서 어차피 리미트가 숨어 있는 거잖아요. y가 0으로 가는 거. 어차피 계수니까 빼고 얘는 분모 0으로 가죠. 분자도 0으로 가요. 그래서 f0 플러스 3이 0이니까 f0이 마이너스 3일 수밖에 없어요. 얘가 마이너스 f0입니다. 자, 그러면 오케이.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 발만 더 나가볼게요. 한 발만. 지금 좌변은 아예 이쁘게 뭘로 나와요? 좌변은 극한까지 이용해서 들어간다면, 그렇죠? 지금 x부터 x 플러스 h까지 기울기가 점점 가까워지죠. y가 0으로 가니까. 결국에는 x인 지점에서의 순간 변화율, 그렇죠? x인 지점에서의 순간 변화율 f'x로 나오게 됩니다. 좌변은 도함수가 된다는 얘기고요. 자, 그럼 우변은 어떻게 돼요? 우변은 얘는 꼴 봐봐요. 이게 분모가 0으로 가죠.
분자가 어떻게 돼야 돼요? 무조건 0으로 가야 돼요. 왜? 이게 만약에 우변이 극한이 수렴값이 만약에 없다면 그럼 얘도 수렴값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f'x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가 된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당연히 얘는 우변이 극한값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근데 분모가 0으로 가잖아요. 분자도 무조건 0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분자가 무조건 0으로 가는데 뭐 때문에 0으로 가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 여기서 꼴부터 정리 한번 해볼게요. fx 곱하기 f0 더하기 3fx 더하기 4f0 더하기 12. 그쵸? 아, 그래도 모르겠는데? 그러면 인수분해를 해봐야겠다. 그래야 좀 정리가 되겠다. 지금 딱 봐도 fx는 y랑은 상관없기 때문에 얘는 좀 독립적으로 움직일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요? 리미트 y가 0으로 갈 때 분모 y 냅두고요. 분자에서 인수분해를 좀 해볼게요. 이때 fx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fx가 들어가 있는 항은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이에요. 그래서 얘는 fx는 어차피 y랑 상관없기 때문에 얘는 fx는 묶어내서 뺄 거예요. 그러면 fx로 묶어서 내림차순으로 묶어내면 얘는 fy 플러스 3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거는 중요하니까 노란색으로 쓸게요. fy 플러스 3. 근데 오른쪽 보니까 4로 묶이네요. 얘가 또 4로 묶어주면은 다시 한번 fy 플러스 3으로 묶이네요. 그러니까 fy 플러스 3으로 묶어내줘야 인수가 뭔지가 보인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리미트 y가 0으로 갈 때 얘는 y분의 지금 fx4 얘네로 묶이죠. 이걸로 묶으면. 그렇죠? 그래서 fx 플러스 4와 그 다음에 fy 플러스 3이 될 텐데 얘가 지금 분자가 0으로 나와야 돼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거나. 그렇죠?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분자 두 개 중에 하나가 0으로 나와야 됩니다. 이건 좀 지울게. 자, 다시 한번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리미트 y가 0으로 갈 때 fx 플러스 4가 0으로 나오거나 아니면은 리미트 y가 0으로 갈 때 fy 플러스 3이 0이어야 되는데 만약에 위에가 성립한다면은 여기 지금 y가 없죠? fx는 무조건 마이너스 4라는 거예요. 무슨 함수예요? 상수함수예요. 모든 x에서 fx 값이 다 마이너스 4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f에다가 ln 이 집으면 0 나오죠. 괜찮아요? 이 상수함수일 리가 없죠? 이 x에다가 뭘 집어넣어도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건 지금 항등식이에요. 이게 성립하려면. 안 돼요. 모순. 그죠? 모순. 왜? 나 조건 때문에 안 돼요. 나 조건 때문에. FL은 이가 지금 0 나온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이건 뭘 집어도 0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성립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리미트 y가 0으로 갈 때 fy 얘가 지금 마이너스 3으로 수렴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당연히 연속함수죠. 당연히 극한값은 함수값이랑 똑같을 거고 그 값이 마이너스 3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원래는 극한값인데 연속이니까. 그래서 요 내용 하나가 일단 중요하게 다뤄져요. 그쵸? 자, 그럼 이거는 어디서도 알 수 있어요? 맨 처음에 여기서 y에다가 0 집어넣어도 돼요. 그쵸? 근데 나는 그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해설지는 이 문제를 딱 가족권 보자마자 y에다가 0부터 집어넣어요. 그래서 f0이 얼마인지부터 찾아냅니다. 근데 그게 솔직히 말하면 당위성이 너무 떨어지지 않아요? 아니 뭔데 0부터 집어넣어? 그렇죠? 아니 뭐 틀린 말은 아닌데 나는 이 순서로 가는 걸 좀 기준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왜? 아니 xy 관계식 있으면은 당연히 기울기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변화에 초점을 맞춰서.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F형이 마이너스 3일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와요. 실제로 쓸 것도 얘밖에 없는 거고 필요한 것도. 그렇죠? 자, 그러면 결국 얘는 상수네. 정해져 있기 아니 상수가 아니고 리미트 입장에서 y만 변수잖아요. 그 입장에서 얘는 상수예요. 얘는 어차피 0으로 가는 애고. 그렇죠? 다시 한번 F형이 마이너스 3이니까 얘가 지금 마이너스 F형으로 생각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당연히 얘는 리미트랑 상관없어서 수렴한다면 개수로 뺄 수 있어요. 근데 수렴하겠죠. 더함수가 있어야죠.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 무조건 수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개수로 빼고 나머지 리미트 y가 0으로 갈 때 얘는 그러면 y분의 fy 빼기 f0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얘는 뭐예요? 이게 지금 f'0이구나. 그렇죠? 이게 f'0인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f'x가 f'0에다가 fx 플러스 4를 더한 걸 곱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쭉 끌고 와서 정리해 볼게요. 자, 다시 한번 f'x는 다시 어떻게 생겼다? fx 플러스 4에다가 지금 f'0을 곱하는 건데 이 f'0이 2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따라서 f'x식이 온전하게 나옵니다. 2fx 플러스 8이라고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렇게. 자, 그래서 f'ln이면 x에다 ln이 집어넣으니까 fln이가 얼마인지 이용해서 답이 나오게 되겠네요. 괜찮죠? 이거 무조건 완벽하게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진짜로. 이거는 미적분, 수투에서부터 엄청 중요한 거예요. 수투에서부터. 이거 변형 문제 되게 잘 나올 수 있어요. 괜찮나? 오케이. 확실히 정리될까요? 자, 우리도 다들 나왔을 거라고 생각할게. 안 나왔으면 알려줘. 자, 그래서 다들 정리가 됐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f'ln2는 2fln2 더하기 8인데 요 값이 어차피 0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답은 그냥 8로 나오고 맙니다. 8. 자, 그러면은 얘 빼고는 스텝 2에서도 사실 크게 볼만한 거는 없어요. 그래서 넘어갈 건데 스텝 3가 이게 스텝 3로 나와 있기는 하지만 사실 빈칸 채우기 문제는 너무 그렇게 목매달지는 마요. 왜냐면 미적분은 빈칸 채우기로 지금 문제 나올 수가 없어요. 수능에서는. 내신에서는 실제로 빈칸 채우기가 잘 나오지도 않고요. 그냥 16번 문제는 보면서 그냥 이해한다 정도로 생각해 주면 되겠고, 사실 17번이 스텝 4로 빼놓기는 했지만 이 17번 문제는 미안해. 무조건 풀어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얘는 그냥 지금 좀 가볼게요. 지금 엄청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얘는 지금 보면서 이해를 한 번만 해봅시다. 그렇다고 시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힌트를 좀 빨리빨리 주면서 가볼게요.
자, 여러 가지가 많이 복합적으로 나와 있는 문제죠. 어우, 벌써 풀었어? 오케이. 복합적으로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일단 3참수라는 내용에다가 인수정리 개념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극대극소 개념도 들어가 있고 거기에 합성함수 그리고 나머지 정리 내용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1학년 때 내용이 들어가면서 약간 조금 어색한 느낌이 있을 거예요. 보통 이제 기역과 니은까지는 어떻게든 좀 되는데 디귿이 조금 애매합니다. 자, 일단은 풀리는 친구는 그대로 풀고요. 저기 천천히 한번 볼게요. 항상 이렇게 가나다 조건 나오면은 킬러 문제들은 다 그렇죠. 여러 가지 조건이 나오면은 순서대로 하나씩 차근차근 정리해 봐야 돼요. 자, 일단 3차함수 y는 fx 얘는 뭐 할 말이 없습니다. 그쵸? 뭐 일반형으로 써도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다 뭐 이렇게 써볼 수도 있겠고 별로 그렇게 의미는 없어요. 자, 그러면 가조건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방정식이죠. 방정식인데 지금 이거 몇 차 방정식이에요? 3차 방정식. 3차 방정식이면 무조건 근이 몇 개 나와요? 무조건 3개 나오죠. 4차 방정식은 무조건 근 4개, 5차 방정식은 무조건 근이 5개, 100차 방정식은 무조건 근이 100개 나옵니다. 문제는 실근이 몇 개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서로 다른 실근 개수도 몇 개인지 몰라요. 중근일 수도 있으니까. 자, 근데 얘는 3차 방정식인데 서로 다른 세시근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면은 얘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죠? 가족것만 놓고 본다면 fx 빼기 x라는 이 함수가 통째로 함수가 알파 집어넣어도 0 나오고 베타 집어넣어도 0 나오고 감마 집어넣어도 0 나오는 최고차 계수는 몰라 그냥 k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그쵸? 인수정리를 통해서 이렇게도 써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여기에서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잠깐 그럼 fx가 x인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는 거니까 만약에 3차 함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래프 총 3가지밖에 없죠. 3차 함수는 그 중에서 y는 x랑 만나는 게 서로 다른 세실근이 나오더라. 알파 베타 감마 뭐 이런 느낌이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그렇죠? 하나 둘 셋 몰라요. 근데 그 외에는 뭐 일단 최고책에서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수식을 뽑는다면 이렇게 뽑을 수 있어요. 근데 더 기본적인 건 뭐예요? f에다가 알파 집으면 알파 나오고 베타 집으면 베타 나오고 감마 집으면 감마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에다가 요거까지 정리를 해볼 수는 있어요. 얘는 f 알파는 알파, f 베타는 베타, f 감마는 감마. 그쵸? 어차피 실근 3개에는 더 없습니다. 이거 외에는 더 다른 근이 없어요. fx랑 x랑 같은 게. 그러니까 얘는 쓰건 안 쓰건 일단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쵸? fx식을.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 가족권 완전한 해석. 여기까지가. 솔직히 말해서 이거 안 씁니다. 이거 안 써요. 안 쓰는데도 그냥 써본 거예요. 왜냐면 인수정리는 당연히 뽑아낼 수 있어야 되니까. 나조건에서 쓸 건 뭐밖에 없어요? x는 3일 때 극값이 7? 할 게 이거밖에 없죠? 그러면 뭐 f3 집어넣으면 7이겠지. 일단 극값도 한수값이니까. 그 다음에 그 지점이 극지점이라고 얘기하니까 극소인지 극든지는 모르겠지만 기록에는 일단 빵이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는 3참수가 무조건 극대극소를 가지고 그 중에서 어딘지 모르겠지만 3콤마치 여기인지 알 수 없어요. 그쵸?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항상 3, 4참수는 그래프 기준으로 좀 생각해 주는 게 좋겠네요. 얘는 뭐 필요는 없는데. 그쵸?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다조건도 한번 볼게요. 다조건은 사실 할 게 없는 것 같은데? 그쵸? 아니, 위에서 보니까 F3 7이잖아요. 그럼 F3은 7이니까, F7은 그럼 5지 뭐. 이거 외에는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가나다 조건에서 지금
얘네를 연계해서 몰짜낼 수 있을 만한 게 딱히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얘죠. 요거 1학년 때 나오던가. 이게 도대체 뭔 소리인지. 자, 우리가 나머지 정리를 할 때는 보통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25를 4로 나눈 몫과 나머지를 쓴다 그러면 몫은 6이 되겠고 나머지가 1이죠. 이걸 등식을 쓸 때 어떻게 해요? 25를 4로 나눠요? 해도 돼요. 그럼 어차피 몫은 6이고 나머지는 4분의 1이니까. 그쵸? 그죠. 몫은 6이고 나머지 4분의 1이니까. 근데 이거 잘 안 쓰죠. 보통 양변에다가 4를 곱해서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쵸? 나누려고 하는 수를 4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 그러니까 얘도 제일 먼저 시작해봐야 될 거는 항등식을 설정해 보는 거야. fx 이 합성함수를 뭘로 나눈다? fx 빼기 x로 나눴을 때 몫은 gx가 되겠고요. 나머지는 hx라는 거예요. 괜찮죠? 나머지는 hx다. 이런 식으로, 그쵸? 몫과 나머지 가지고 나머지 정리식을 표현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때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지금 fx는 지금 3차에 3차함수 합성했으니까 2차가 되겠네요. 3차에서 1차 뺐어요. 그래도 3차죠? 어차피 빼봤자 어차피 차수가 바뀌는 건 아니니까. gx는 모르겠는데. 알 수 있다. 6차겠는데? 그쵸? 6차겠죠. 왜냐면 3차, 6차 곱해요 9차가 나오니까 9차군. 얘네 9차. 자, 그러면은 hx는 몇 차예요? 그죠? hx는 차수를 정확하게 알진 못해요. 그치만 적어도 hx가 3차 이상은 안 될 거예요. 왜? 얘가 3차면 3차로 한 번 더 나눠 떨어지죠? 그럼 몫이 더 생기고 그냥 나머지가 또 줄어드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25를 4로 나눴어요. 25를 4로 나눴는데 몫을 5로 잡고 나머지 5로 잡으면 맞아요? 아니죠. 이건 몫이 5가 아니에요. 몫이 6이지. 그러니까 25개의 과자를 갖다가 4명한테 나눠주는데 5개씩 나눠주고 5개 남았어. 횡령. 하나씩 더 줄 수 있는데 왜 안 줘?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6개씩 주고 하나만 남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얘 같은 경우에도 3차로 나눴으면 3차 미만으로 나와야 돼요. 결국에는 hx라는 함수가 무조건 2차 이하로 나와야 되는구나. 일단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것 때문에 보통 니은에서 헷갈려요. 맞추기는 하는데 긴가민가한 게 좀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주어진 조건을 다 해석한 거야. 주어진 조건 다 해석. 이걸 가지고 기억, 니은, 디귿 들어가야 됩니다. 기억, 니은, 디귿부터 문제 풀고 들어가면 안 돼요? 안 되면 그쪽부터 가는 게 맞죠. 근데 가나다 조건과 문제에서 주어진 추가 조건, 이건 뭐 사실상 라라는 조건이라고 생각해도 되는데 이런 걸 가지고 일단 압축할 수 있는 데까지는 다 압축해놔야 돼요. 그렇죠? 갈 수 있는 데까지는 가야지 내가 어떻게 합칠지 볼 수 있으니까. 자, 1분만 있다가 좀만 더 정리해 볼게요. 미안. 다른 값이 나와요.
근데 아까 이 항등식에서 미분해가지고 3 집어넣었잖아요. 아이고, 여기다 3 집어넣으면 F3 빼기 3. 그 맞네. G3은 어떻게 구했어요? G3은 맨 처음 식에다가 3 집어넣으면 돼요. 여기다가. 그럼 G3이 나와요. 저런. 자, 기억 니은까지는 별로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기억 니은이 사실 맞기는 하는데, 그러면 답이 5번. 미안해. 얘는 디귿이 틀려가지고. 도저히 모르겠으면은 디귿은 맞는 걸로 찍는 게 확률상 높은 확률이기는 하지만, 그죠?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기억부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알파, 베타, 감마는 근이다. 근이라는 거는 등식 또는 방정식을 성립하는 값이기 때문에 당연히 집어넣어 봐야 되죠. 자, FF 알파 빼기 알파. 어차피 F알파가 지금 알파인 걸 알기 때문에 얘는 F알파 빼기 알파인데 또 F알파가 또 알파라서 알파 빼기 알파죠. 형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뭐 알파, 베타, 감마 집어넣으면 다 똑같이 성립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그래프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합성함수라 가지고 그래프 못 그려요. 이대로 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을 한 번만 좀 볼게요. hx가 x다. 지금 이거는 방정식이라는 거예요? 항등식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등호로 만들어져 있는 식, 우리가 식은 두 개, 양변이 존재하는 식을만 놓고 봅시다. 등식과 부등식이 있어요. 그때 등식은 둘로 나뉘죠. 첫 번째, 항상 등호를 성립하는 식, 항등식. 두 번째는 특정한 경우에만 등호가 성립하는 방정식. 그래서 항등식은 어때요? 변 기준으로 좌변과 우변이 완전히 똑같아요. 한치 오차도 없이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그쵸? 이런 것들이 항등식. 그러니까 나오는 게 맨날 뭐밖에 없어요? 미정계수법밖에 없죠. 계수 구하에 열하 뭐 이런 거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fx는 x다. 이게 해가 모든 시에서 성립한다 그러면 이거는 항등식이죠. 그래서 항등식. 얘는 지금 이거 항등식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hx라는 함수가 아예 그냥 x인 함수이냐 라고 물어보는 거고, 방정식은 그렇지 않죠. 얘는 등호를 성립하는 애들이 몇 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뭐 x제곱이 4 같은 거, 그럼 x는 2랑 마이너스 2 빼고는 등식 성립하는 게 없죠. 물론 이거 외에 불능인 식도 있어요. 불능인 식도 있습니다. 뭐 불능식이라고 부르진 않고 불능이라고 부르기는 하는데, 불능은 이런 거야. 뭘 집어넣어도 등호 성립 안 하는 거. 그러니까 대표적인 케이스로 x 플러스 4는 x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건 x에다 뭘 집어넣어도 성립 안 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불능. 근데 교육과정에서는 이거를 별도 용어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낼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쓸데없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밖에 안 쓰고. 부등식도 마찬가지로 두 개가 존재하기는 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항상 부등호가 성립하는 절대 부등식. 그렇죠? 그러니까 x제곱은 0보다 커 낫다. 이건 x에다 뭘 집어넣어도 항상 성립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특정할 때만 성립하는 부등식, 뭐 조건 부등식인데 일반적으로는 조건자를 빼서 그냥 부등식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x가 무슨 뭐 4보다 크다. 이건 뭐 x가 5, 6, 7, 8 뭐 이런 것들만 4보다 큰 거니까. 그죠? 해가 몇 개 안 돼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거를 다시 한 번만 좀 볼게요. 우리가 이 항상 성립하는 이 등식이 있어요. 기억이 왜 준 거냐? 이런 기억 니은 디귿 문제는 항상 디귿이 제일 중요하고 어려워요.
이것만 주면은 풀기가 힘들기 때문에 기억과 니은을 힌트로 주는 거야. 기억을 이용해서 힌트로 니은을 구할 수 있고요. 니은을 가지고 힌트로서 디귿을 구해낼 수 있게 만드는 내용이에요. 제일 먼저 뭘 해보라는 거예요? 이 합성함수에다가 알파, 베타, 감마 집어넣어보라는 얘기예요. 자, 다시 한번 이 식에다가 알파, 베타, 감마를 집어넣을게요. x에다가 알파를 집어넣으면 얘는 ff 알파가 f 알파 빼기 알파 곱하기 g 알파 플러스 h 알파가 될 거예요. 자, 근데 ff 알파는 알파죠. f 알파는 또 알파예요. 좌변은 그냥 알파로 나오고 말아요. 괜찮죠? 얘는 알파 빼기 알파니까 0이죠. 그럼 0 곱하기 g 알파예요. 결론은 뭐예요? h 알파가 알파라는 얘기예요. 괜찮죠? 그러면은 똑같이 베타 감마도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요? h 베타는 베타 나오겠고요. 마지막 h 감마도 감마로 나올 거예요. 괜찮죠? 똑같은 논리대로 간다면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요 세 개를 가지고 hx가 x인 세 개의 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는 얘기예요. 괜찮죠? 왜냐면 여기 알파 대입하면 등호 성립하고 베타 집어넣어도 등호 성립하고 감마 집어넣어도 등호 성립하죠. 그렇죠? 자, 근데 이게 만약에 방정식이라면 몇 차 방정식이에요? hx는 2차 이하예요. hx는 아무리 차수가 높아도 2차라는 거예요. 그럼 2차 방정식이란 얘기예요. 2차 방정식이면 근이 몇 개 나와요? 2개예요. 식은 아무리 많이 나와도 2개밖에 안 나와요. 근데 지금 근이 몇 개 나오고 있어요? 3개죠. 2차 방정식이면 근이 3개가 나올 수 있어요? 1차도 그럴 수 없고요. 상수도 그럴 수 없어요. 무슨 뜻이에요? 항등식이란 얘기예요. 괜찮나요? 방정식이면 이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방정식이면. 항등식은 모든 실수가 다 근이니까. 그래서 얘는 알파, 베타, 감마뿐만 아니라 1, 2, 3, 4, 5, 6, 7, 8 뭘 집어넣어도 항상 근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니은이 항등식이구나 라는 걸로 맞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괜찮죠? 지금 이런 사소한 하나하나가 되게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해요. 이게 확신을 담고 이게 맞아 이렇게 가야 돼요. 그냥 단순히 이것만 보고 되는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항등식이다 라는 게 나와줘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디귿도 한번 좀 볼게요. G'3이 1인 거. 그럼 G'3이 1인 건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식의 유일한 식이 얘밖에 없어요. 왜냐면 fx식을 갖다가 쓰기엔 좀 말도 안 되잖아요. 여기 g도 없으니까. 이걸 가지고 미분해서 3 집어넣어야 돼요. 자, 그래서 얘를 미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식을 양변의 x에 대해서 미분한다면 얘 미분하면은 건미분, 속미분, 그 다음 얘는 곱의 미분이죠. 자, 앞에 거 자면 안 돼. 앞에 거 미분하면은 뒤에 거 그대로, 그 다음에 뒤에 거 미분하면은 앞에 거 그대로. 그 다음에 hx 방금 뭐라 그랬어요? x라 그랬죠? 이거 항등식이에요. x. 괜찮죠? 여기 뒤에 플러스 1이 나올 거예요. 플러스 1. 무조건 1일 수밖에 없어요. 자, 이 식에 뭘 집어넣는다? x에다가 3을 집어넣어보는 거예요. 왜? 우리는 G'3을 구하고 싶으니까. 그러면은 F', F3 곱하기 F'3은 F'3 빼기 F'3이 지금 0인데? 그쵸? F'3이 0이에요. 얘는 그래 다 쓰자. 쓸까? 좁을 것 같은데. 곱하기 G3 플러스 F3 빼기 3 곱하기 G'3 플러스 1이 되겠네요. 자, 근데 아까 저쪽에서 본 거 F'3이 지금 빵이에요. 자, 얘는 지금 통째로 빵입니다. 왜? F'3이 빵이기 때문에
얘도 지금 빵이죠. G3는 몰라요. F3는 아까 이쪽에서 7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7. G'3은 모르고요.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은 좌변은 그냥 통째로 빵이고 얘는 마이너스 G3 그 다음에 플러스 7 빼기 3이니까 4G'3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G'3을 구해볼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이때 G'3을 구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G3 알아야 돼요. G3는 어디다 넣어야 돼요? 요 식에다가 X 3 집어넣어봐야 알 수 있어요. 괜찮아요? 자, 한번 직접 넣어볼게요. 잠깐만 조금만 정리해볼게요. 1분만 있다가 마저 마무리할게요. 풀어봅시다. 오케이. 오케이. 그치. 그치, 5초가 되는 그 순간에는. 근데 문제는 AQ 길이의 변화를 보여야 되는 거니까 얘는 시간에 관한 함수식으로 나타내줘야 돼요. AQ 길이를. 근데 그게 되게 어려워요. 사실 이거 월요일날 월터반에 설명했거든? 표정이 다 안 좋았어. 아 진짜 너무 힘들어하더라고. 진짜 끔찍했어. 이게 나는 그래도 크게 어렵지 않아서 한번 한 건데 우리 수업할 때는 일단 제끼려고. 집에서 연구해볼까? 해보는 게 좋지. 힌트를 조금만 주자면은 BP 길이는 얘를 만약에 세타로 잡으면은 14인 세타죠. 14인 세타. 그렇죠? 얘를 세트로 이거를 세타로 뒀을 때 왜냐면 요게 지금 둘이 각이 나와 있으니까 그럼 세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14인 세타인데 14인 세타가 BP 길이인데 BP 길이는 0초일 때는 길이가 0이겠죠. 근데 변화율이 2분의 1이니까 초당 2분의 1씩 바뀌는. 그래서 맞아. 14인 세타가 2분의 1이야. 고르면 10 풀 수 있어. 그럼 AQ 길이는 10 코사인 2세타잖아요. 삼각함수 극한 맞아. 삼각함수 2분의 0에서 변화해가지고 문제 풀어야 돼요. 그게 아니긴 한데. 아니 G3이 4분의 1이니? 응. 근데 똑같이 넣었는데 그래? 4분의 1인가? 틀렸어요. 일단 화이팅. 일단 이것은 틀렸어요. 4분의 1은 3 7이니까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아니야? 5에다가 3 빼면 2구나. G3은 2분의 1 맞네. 2분의 1 이렇게. 오케이. 2분의 1 가지고 집어넣으면 돼. 사인 2세타 걔는 14인 2세타가 아니고 10 코사인. 오케이. 혹시 다들 잘하고 있니? 자, 그래서 이 식에다가 이 식에다가 3 집어넣어 볼게요. x에다가 3. 그럼 ff3이죠. ff3은 f3 빼기 3
곱하기 G3 그리고 H3은 그냥 3이 될 겁니다. 자, 이때 다시 한번 FF3은 우리 5라고 알고 있고요. 이거 FF3 5. 그 다음에 F3은 지금 7이네요. 그래서 정리해보면은 얘는 5라는 값이 4G3 플러스 3이에요. 따라서 넘기면 2를 4로 나눴으니까 G3는 2분의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G3가 2분의 1이니까 지금 이 값을 갖다가 집어넣어주면 2분의 1이니까 0이라는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4G 프라임 3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여기서 4G 프라임 3이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1이니까 2분의 1 넘기면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래서 G 프라임 3이 마이너스 8분의 1이에요. 괜찮죠? 그래서 얘는 1이 아니고 마이너스 8분의 1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디귿은 아쉽게도 좀 틀렸습니다. 디귿은 괜찮죠? 그러니까 뭔가 엄청 어렵진 않죠? 그죠? 근데 이런 세세한 거 하나하나가 되게 조금 많이 어렵게 만들어요. 특히나 이 식을 미분할 생각을 못해요. 이 식을 미분할 생각을. 근데 해야죠. 왜? G'3 구해야 되는데. 아니 얘밖에 식이 없으니까 미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걸 미분하고 구하다 보니까 G3가 모자라네. 그럼 3도 또 넣어봐야 되겠네. 이러면서 가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길이 외길이에요. 그죠? 외길. 그래서 꼭 풀어봐야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매개변수 함수 미분으로 한번 가볼게요. 매개변수 함수 미분법. 자, 일단 큰 틀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큰 틀만. 자, 우리가 매개변수 함수 미분하고 음함수 미분법을 조금 한 번에 같이 가려고 하는데 그래, 큰 틀만 좀 봅시다. 맨 처음에 우리가 함수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함수라고 하는 개념은 전부 어떻게 표현돼요? y는 fx로 나타낼 수 있으면 전부 함수입니다. 왜 함수죠? 함수의 정의 자체가 하나 나오면 하나 나오는 거니까. 그쵸? 상자 함자예요. 상자 함자. 상자에다가 뭘 집어넣어요? 뭘 집어넣으면은 함수의 약자 펑션의 약자 f 뭐가 나오죠? 그쵸? 하나 넣으면 하나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함수에서도 그래프들은 하나 넣으면 하나밖에 안 나오는 그래프가 될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보통 집어넣는 게 x, 나오는 게 fx, 그걸 y에다가 대응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y는 fx라고 할 때 이 x를 우리는 정의역이라고 부르고요. 왜? 정의된 값의 범위죠. 넣을 수 있는 정의된 값의 범위, 정의역, 역자가 범위 역자예요. 자, 그 다음에 이때 나오는 fx, fx 함수값. 그 fx가 뭐예요? 아이고, fx가 나온 함수 값이죠. 함수 값. 그래서 우리는 얘가 이르게 된 값, 이를 치자 써서 한자어로서 미안해, 치역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나오는 값의 범위, fx의 전체 범위예요. 그냥 함수 값인데, fx 자체는 함수 값인데 fx의 범위가 치역이 될 겁니다. 자, 그거를 y는 받아들일 공짜라고 그냥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얘는 공역이에요. 공역. 그래서 정역 변수 x, 공역 변수 y. 그렇죠?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고. 자, 그러면은 얘 말고 좀 더 뻗어나가는 거. 하나 넣어서 하나 안 나오는 거. 제일 대표적인 게 원이죠. 얘는 뭐 x에다 뭐 하나 집어넣으면 함수값이 두 개씩 튀어나오죠. 이런 것들은 함수가 안 된다라는 거. 자, 근데 함수는 아니지만 함수처럼 연산할 수 있는 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음함수라고 부릅니다. 음함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양수 배우고, 양수 배울 때 양수라고 안 배워요. 자연수라고 배우지. 그리고 음수를 배우죠. 그러다 보니까 반대되는 얘를 양수라고 얘기합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함수는 아니지만 함수처럼 연산이 가능한 애들. 원이 대표적인 케이스죠. 함수는 아니지만 함수처럼 연산되는 애들. 그래서 이런 애들을 우리는 음함수라고 부르는데 반작용으로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함수를 양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미국 수학에서도 음함수는 네거티브 펑션, 함수는 포지티브 펑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음함수는 표현 형태가 어때요? 이거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y는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y는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싹 다 왼쪽으로 몰아서 가요. 실제로는 음함수식 표현 방법은 이게 맞아요. 우변에 빵 나오게 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직선의 방정식도 일반형이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죠? 왜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일반형으로 써요? 이유는 하나예요. 직선들 중에서 함수가 아닌 애가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y축에 평행한 거. 이런 것들은 함수가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써줘야 돼요. 왜? b가 빵 나오면 되니까. b가 빵 나오면 y축에 평행한 직선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f, x, y는 빵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근데 여기에서 더 벗어나는 애들이 있죠? 더 벗어나는 거 뭐예요? 매개 변수 함수예요. 이게 좀 더 넓은 범위예요. 매개 변수 함수. 자,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라 그래야 될까? 예를 들어서 y는 x제곱이라는 게 있다고 쳐봅시다. 자, 이 위에 임의한 점을 잡는다. 그럼 임의한 점을 잡으면은 그냥 뭐 t, t제곱 같은 걸 잡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은 이 점이 나타내는 거는 x는 t면서 y는 t제곱이에요. 그쵸? x랑 y를 직접 연결해 놓지는 않는데 똑같은 t라는 변수로 x, y를 매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 이 t라는 변수를 매개 변수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런 함수를 매개 변수 함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매개 변수 함수인데 지금 잠깐만 함수였잖아요. 괜찮죠? 이런 매개 변수 함수를 매개 변수가 사라지게 정리를 해놓으면 결국 뭐가 돼요? 사라지게 정리를 해놓으면 y는 x제곱 함수가 돼요. 그렇죠? 다 연결되는 겁니다. 근데 얘야 뭐 쉬운 거니까 그렇지. x가 t 세제곱 t제곱 t 플러스 1 y가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3 뭐 이렇게 나왔다고 쳐봐. 이거 어떻게 합쳐요? 못 합치죠? 그렇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대로 냅두고 가는 거예요. 이대로 냅두고 가는 거. 그래프들도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몰라. 뭐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뭐 지 맘대로 왔다 갔다 하겠죠. 함수가 아닌 걸로 튀어나옵니다. 다만 좀만 더 잘 정리해서 뭐 이런 식으로도 만든다면은 뭐 만들 수도 있기는 하겠죠. 그렇죠? 이런 것도. 솔직히 말해서 이런 그래 여기 세제곱으로 바꿔볼게. 이런 거 y는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못 나타내요. 음함수잖아요. 음함수. 얘는 y는으로 표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냅둬야 돼요. 얘보다 더 심각한 게 매개변수 함수예요. 이런 거 매개변수 함수로 나타낼 수 있어요? 있지. x를 t로 잡으면은 t제곱 플러스 ty 플러스 t 세제곱 빼기 3은 0. 그래서 y는 무슨 뭐 몇 t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는 있으니까 좀 뭐 나타내기 좀 힘들겠지만 그렇죠? 얼마든지 표현해낼 수 있습니다. 매개변수 함수가 제일 넓어요. 근데 왜 매개변수 함수 미분을 먼저 하느냐? 매개변수 함수 미분을 먼저 하는 이유는 이게 더 쉬워서. 왜? 쉬운 거밖에 안 줘서. 진짜 복잡한 거예요. 매개변수 함수가. 얘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복잡한 거예요. 근데 음함수 미분은 아예 무제한급으로 다 써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것들도 많이 나오는데 매개변수 함수는 일부러 간단한 거 위주로밖에는 정리를 안 합니다. 그래서 얘가 먼저 등장을 해요. 생각하기엔 좀 더 쉬울 거니까. 자, 다시 한번 x를 f에 관련된 함수, y를 g에 관련된 함수라고 한다면 우리는 얘 가지고 dt분의 dx 그쵸? x를 t에 관해서 미분한다 그러면 f't가 되겠고 마찬가지로 y를 t에 관해서 미분한다 그러면은 g't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순간 변화율을 구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순간 변화율 구한다면은 dx분의 dy 얘는 dt분의 dx분의 dt분의 dy로 갈 수 있겠죠. 그렇죠? 왜? 분모제 dt 곱하면 약분되니까. 그렇죠? 원래 약분되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실제로 얘를 dx분의 dy 원래 dy dx라고 하고 연쇄법칙 그러니까 미적분학에서 얘기하는 체인룰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은 얘는 원래 이렇게 써요.
이렇게 써요. 얘가 성립한다. 근데 이게 실제로 미적분학에서도 증명하는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돼요. 델타 t분의 델타 y 해놓고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 때 해놓고 곱하기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델타 t. 얘네는 분모분자 관계로 인정을 안 해요. 근데 이건 분모분자 관계로 인정을 해요. 왜? 엄밀히 다른 거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왜 분모분자 관계로 인정을 안 하냐면 원칙상 요거 오기는 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이 dx분의 dy죠. 근데 이것만 보면 이거 델타 x고 이건 델타 y라는 거예요. 이건 분모분자 관계가 맞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나온 dx분의 dy가 얼마예요? 이거 약분해 놓으면은 2죠. 얘는 분수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 자체가 하나의 값이에요. 이 자체가 하나의 값. 그러니까 이거는 떼면 안 된다, 약분 안 된다 이렇게 잡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근데 그거를 다시 델타 x, 델타 y로 돌려놓으면 얘는 분수꼴이 맞으니까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은 뭐야, 둘 다 변수 똑같잖아. 델타 t도 0으로 가잖아. 그럼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델타 t분의 델타 y 곱하기 델타 x분의 델타 t인데 그럼 얘는 약분되지. 이건 약분되는 거예요. 분수꼴이니까. 그럼 결국엔 뭐가 되는 거예요?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델타 y. 뭐야, 그럼 dy dx지 뭐. 결국엔 약분하고 있잖아요. 괜찮죠? 근데 허용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엄밀하게는 얘는 분모분자 관계가 아니니까. 괜찮죠? 근데 되게 좀 어거지 같죠? 수학자들이 원래 좀 그래요. 단 하나라도 명백하지 않으면 허용을 아예 안 해요. 확실하지 않으면 허용을 안 합니다.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고등과정에서는 그냥 해도 돼요. 약분한다고 칠게요. 자, 그래서 얘도 그냥 분수꼴로 얹어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f'(t) 분의 g'(t) 그렇죠? 이렇게 그냥 쓸 수 있겠네요. 이게 지금 매개변수 함수 미분에 관련된 거. 자, 그러면은 음함수 미분은 뭐 그냥 뭐 이런 거 음함수 미분은 별도로 설명을 그냥 안 하고요. 아예 그냥 통합적으로 하나만 설명을 해볼게요. 통합적으로 하나만. 자, 만약에 우리가 요런 원이 있다고 칠게요. 이걸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가장 좋은 내용이 원이에요. 원은 음함수, 매개변수 함수 다 표현하기도 되게 좋아요. 자, 이때 이 원이 반지름이 5짜리인 원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이때 나는 뭘 구할 거냐? 3,4인 지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려고 한다 라고 한번 해볼게요. 3,4인 지점. 자, 이거를 몇 가지로 할 거냐? 첫 번째는 수학상 원의 방정식에서 기울기 구하는 방식. 두 번째는 양함수 미분법. 그쵸? 양함수 미분법, 함수 미분법을 이용해서 구하는 방식.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음함수로 미분하는 방식.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매개변수 함수로 미분하는 거. 매개변수 함수 미분법. 이걸 이용해서 하는 네 가지 방식으로 다 구해 볼 거예요. 네 가지 방식으로.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수상 방식에서는 어떻게 들어가냐? 수상 방식에서는 도형 위주로 들어가요. 그래서 항상 원 위에 있는 점은 중심 반지름을 이용해 주는 게 최선이죠. 그럼 접선의 수직인 선은 반드시 원의 중심이 지나가잖아요. 이 기울기 얼마예요? 3분의 4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4분의 3이지. 곱하면 마이너스를 넣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4분의 3. 그렇죠? 요거의 기울기가 3분의 4이기 때문에 둘 곱하면 마이너스 1이다. 이게 수학상 1학년 때 하던 방식이에요. 1학년 때 하던 거. 자, 그러면 함수 미분법으로 갈게요. 얘는 함수를 어떻게 나타내지? 나타낼 수 있어요. 어떻게?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25인 걸 y눈으로 나타내면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y는 어때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5 마이너스 x제곱이 될 거예요. 이때 플러스인 애가 뭐냐? 윗반원이에요. 윗반원. 그러니까 윗반원만 놓고 오면 얘는 함수가 맞죠? 그쵸? 왜냐면 하나 집어넣으면 하나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또 하나
마이너스 인애가 아랫 반원이에요. 아, 그래서 원의 방정식은 윗반원과 아랫반원 두 개 관련된 무리함수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죠? 두 개로 따로따로 찢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나는 3,4인 지점에서 기울기 구하려고 하니까 플러스인 걸 가지고 미분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y는 25 마이너스 x제곱에 2분의 1제곱에 관련된 미분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거 뭐 y는 말고 fx로 잡읍시다. 그쵸? 그럼 f'3만 구해주면 돼요. 자, 그럼 f'x는 당연히 일단은 건미분 2분의 1 25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지수 1 빼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그 다음에 속미분 한번 해주면 마이너스 2x가 더 곱해지는 걸로 나오겠네요. 그쵸? 자, 그럼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f'3이죠? 그럼 f'3이면은 2분의 1 곱하기 3, 4분 9, 25에서 9 뺐으니까 16이 돼요. 이거에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2분의 1 곱하기 얘는 제곱근 4, 4의 역수죠? 4분의 1 거기다가 마이너스 6을 곱해줍니다. 그래서 약분하니까 마이너스 4분의 3이구나. 그래서 똑같은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항상 똑같습니다. 자, 그럼 음함수 미분법을 한번 볼게요. 음함수 미분법은 뭐예요? 그냥 얘 그대로 미분하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5에 대해서 그냥 양변에다가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은 이거는 조금 어렵기는 한데 잘 한 번만 봐볼게요. 자, 우리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5에다가 통째로 x에 대한 미분을 들어갈 거예요. 양변에 통째로 미분에 들어가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얘는 항마다 따로 미분할 수 있죠. 얘는 x의 변화량분의 25의 변화량이에요. 25는 변화를 안 해요. 상수니까. 그래서 분자가 빵이에요. 분자가 빵. 변화가 없으니까.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얘는 x제곱이라는 함수는 정의역이 x가 맞아요. 그러니까 x로 미분해도 돼요. 요거는 2x로 나올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얘는 y제곱이에요. 정의역이 뭐예요? 2차 함수라는 그 함수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 정의역이 x가 아니고 y로 합성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얘는 뭘로 미분해야 돼요? x로 미분이 안 돼요. y로 미분해야지. 그럼 어떻게 해요? 얘는 y로 미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dy가 없잖아요. 그럼 앞쪽에다가 뭘 써줘요? 앞쪽에다가 dx분의 dy 써주면 돼요. 그럼 dy 약분하면 dx분의 d 맞잖아요. 그렇죠? 원래 약분 안 되지만 우리는 약분하는 걸로 생각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얘가 지금 결국 y제곱을 y로 미분하니까 당연히 2y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된다? 2x 플러스 2y 곱하기 y 프라임. 그쵸? 그래서 2y 곱하기 y 프라임. 한마디로 y라는 함수가 그냥 fx 같은 걸로 생각해 주면 돼요. x제곱 플러스 fx제곱. 그쵸? 그러니까 이런 논리를 나중엔 안 쓰고 그냥 얘 통째로 x에 대해서 미분하면 2x 곱하기 2y 곱하기 y 프라임은 빵. 이런 식으로 가지면 된다라는 거죠. 우변은 빵. 자, 그럼 우리가 최종적으로 알고 싶은 이 y 프라임, dx분의 dy죠? 그쵸? y 프라임. 그럼 얘는 넘겨서 2y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y분의 x가 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어느 지점? 3,4인 지점에서의 기울기. 한마디로 x에다가 3 집어넣고 y에다가 4 집어넣는 거. 3,4인 지점에서의 기울기, 3,4인 지점에서의 기울기. 그럼 y에다가 4 집어넣고 x에다가 그냥 3 집어넣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 똑같은 걸 알 수 있어요. 전부 다. 자, 그러면은 매개변수 함수 미분에 관련된 것도 한 번만 좀 볼게요. 그럼 매개변수 함수는 어떻게 되지? 공간이 너무 좁아졌는데 위에 너무 크게 썼어. 망했어. 매개변수 함수 미분법을 보려면은 이 위에는 임의점을 하나만 잡아볼게요. 자, 이 위에 아무데나 내가 점을 잡았다고 칠게요. 자, 그거를 뭘로 나타내냐? 낀 각으로 나타내 볼게요. 세타라고. 그러면은 이 지점의 좌표는 반지름 5에 대해서
5 코사인 세타가 X좌표예요. 그쵸? 5 코사인 세타. Y좌표는 5 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쵸? 아, 한마디로 매개변수 함수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은 이게 X는 5 코사인 세타, Y는 5 사인 세타. 뭐 각을 T로 잡아도 상관은 없어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거는 언제냐? 이거 좀만 지울게. 이거 어차피 필요 없으니까 이제. 그쵸? 빼고 그냥 여기서 그냥 한 번에 가도 돼요. 한 번에 가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일단 세타에 관해서 미분해야 되겠죠? d 세타분의 dx, 그죠? dx d 세타. 얘는 마이너스 5 사인 세타가 되겠고, dy d 세타라고 한다면은 5 코사인 세타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건 뭐예요? dx분의 dy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d 세타분의 dx 분의 d 세타분의 dy로 나와야 되다 보니까 얘는 마이너스 5 사인분의 5 코사인. 그쵸? 마이너스 5 사인 세타 분의 5 코사인 세타. 결국에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라는 얘기입니다. 탄젠트 역수예요. 그쵸? 탄젠트 역수. 아우, 마이너스 코탄젠트 세타네. 탄젠트 세타분의 1로 갑시다. 자, 근데 언제? 3,4일 때. 그쵸? 3,4일 때. 근데 이거 지금 다 변수 세타로 돼 있죠. 그러면 그 세타가 언제일 때라고 잡아야 되겠느냐? 몰라. 그런 게임각을 알파로 잡아볼게요. 그쵸? 알파라고, 괜찮아요? 알파라고 잡으면은 지금 얘는 우리가 알고 싶은 게 세타가 알파일 때, 세타가 알파일 때, 세타가 알파일 때, 세타가 알파일 때, 세타가 알파일 때. 결국에는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분의 1이에요. 근데 탄젠트 알파는 얼마예요? 3분의 4죠. 그죠? 탄젠트 알파는 3분의 4. 그래서 마이너스 역수니까 마이너스 4분의 3으로 나옵니다. 괜찮네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걸 왜 다 보여주냐면은 이 네 개를 아울러서, 얘는 사실 빼도 돼요. 이걸 아울러서 볼 수 있을 만한 게 원보다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원으로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이 미세한 차이를 아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돌려서 찾아내는 것까지도 연습해보라고 싹 다 설명 한번 해본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요거랑 요거 다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음함수 미분법은 사실 쓰기가 애매해요. 이건 뭐 통합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혹시 여기까지 중에 이해 안 되는 사람 있을까요? 자, 그러면은 되는 사람은 한 문제 정도만 잠깐 해보고 쉬었다가 가봅시다. 왜 이게 없지? 매개변수 함수 미분 이거 있어야 되는데. 스텝 1밖에 없으니까 하나만 하고 그냥 넘어갈게요. 너무 쉬운데? 미안해. 그냥 20번만 하고 끝냅시다. 20번만 하고. 20번만 하고 잠깐 쉬었다가 음함수 미분법으로 갈게요. 풀어냈네. 잘하네. 이제 지금 참고하면서 근데 이런 풀을 처음 봐가지고. 그치? 그래서 아까 전에 그죠? T1 세타의 관계식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풀어야 돼. 다른 방법으로도 돌아올 수 있는데 결국에는 똑같아요. 풀이가. 이게 유일한 방식이라서. 그러니까 얘는 인변의 T에 대해서 미분한다면 10 코사인 세타인데 손미분 때문에 D분의 D 세타가 또 나오죠. 그걸 세타 프라임이라고 생각해도 상관은 없고요. 어쨌든 결국 이렇게 적는 게 맞아요.
이게 진짜 킬러급 문제에서는 종종 나와. 2년 전 수능 최고 난이도 문제에서도 변화의 문제는 아니었는데 그렇게 치환된 변수로 또 미분해서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근데 실제로 EBS는 그 풀이를 완전 말도 안 되게 해놔가지고 답이 나온 것도 있긴 한데 아무튼 진짜 좀 엄밀하게 풀려면 이런 거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 필요해요. 화이팅. 아, 너무 쉬웠나? 너무 쉬웠구나? 오케이. 아, 잘했어요? 와. 오케이. 우리 다들 답 잘 나왔겠지? 생존 신고. 자, 알았어. 미안해. 이것만 후딱하고 잠깐 쉬었다 갈게요. 20번.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아니, 된 사람들은 그냥 잠깐 딴 거 풀고 있고요. 자, x는 2의 t제곱 빼기 4, 2의 마이너스 t제곱, 콤마 y는 t 플러스 1. 그쵸? dx분의 dy, l은 2일 때. 그래서 dx dt가 2의 t제곱 플러스 4, 2의 마이너스 t제곱. 그죠? 어차피 속미분 때문에 마이너스 나가고, 마찬가지로 dy dt 는 그냥 1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dy dx는 dx dt 분의 dy dt로 들어가겠죠. 자, 여기다가 뭘 집어넣는다고요? t가 ln 2일 때, t가 ln 2일 때, 그렇죠? 이게 만약에 fx라고 친다면 f 프라임 ln 2를 구해달라라는 거랑 똑같네요. 자, 그럼 2의 ln 2제곱 플러스 4 곱하기 2의 마이너스 ln 2제곱 분의 1인데, 무리수 2랑 숫자 1을 위치 바꿔주면은 ln 2 플러스 2는 4 곱하기 2의 마이너스 ln 무리수 2 분의 1 되겠네요. 그래서 2 더하기 4 곱하기 2의 마이너스 1 분의 1, 4분의 1이 그냥 답이 될 겁니다. 그쵸? 뭐 어렵진 않았습니다. 자, 잠깐만 10분만 쉬었다가 음함수 미분법으로 가볼게요. 개념 설명으로 시간 너무 많이 쏟았네. 그치? 하하하하. 화이팅.